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한 리마인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 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12월 4일 현재 상황에서 STO 관련 기업, 요소수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 바람에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두드려 맞고 깨갱하고 있습니다. 그 손절은 엔비디아 LLM 온라인 개발자 행사와 관련한 AI 관련 기업들의 매매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나쁜 흐름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에 다 빼앗겼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하루였습니다. 12월 4일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루였긴 합니다만 2차 전지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다 뺏겨서 제대로 된 매매보다는 손절만 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팔로업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당일에 움직였는지 일정 이후에 해석되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는지에 따라 우리는 또 수익을 낼 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팔로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손절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조선해양 전시회가 있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생각이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로의 수급 이동이 강하게 나오면서 조선과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중국 전시회에 가서 대규모 수주를 따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및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주목하는 일정은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정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았다라고 느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관련주를 찾아보았는데요. 사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고 정신건강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았을 이유도 저는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고 최근 마약과 관련된 이슈까지 돌면서 정신건강은 꽤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장은 아직 성숙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남의 시선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커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기업들의 대부분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하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낮은 건 1천억 미만도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팔로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매매를 위한 관련주 나열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신건강 관련 기업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코비드-19 때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환인제약, 현대약품, 네오팩트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대부분 정신건강과 관련된 치료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조현병 관련주입니다. CMG제약, 제일파마홀딩스, 명문제약, 부광약품, 리메드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조현병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울증,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은 길게 봐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지역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굉장히 민감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골마 터져 나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발생시키거나 하는 양극화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미국 11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RBA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 KNX 상장, 게임 레벨업 쇼케이스, 로보컵 아시아 태평양 대회, 세포 특성 분석 심포지엄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에서
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큰 이슈가 아니고 주식과 관련된 일정 혹은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정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보통 우리가 끼가 많은 기업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통화정책 관련 일정에도 엮이고 게임 관련주로도 엮이면 더 좋겠죠. 로보컵 아시아 태평양 대회, 저는 주식과 관련된 일정은 크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특성 분석 심포지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손가락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잘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이 날에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수급이 어디로, 외국인, 기관, 개인은 어디로 매수세가, 매도세가 몰리는지 등을 말이죠. 저는 그런 시간으로 수요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12월 7일 목요일로 오면요.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EU가 2020년 7년 만에 포괄적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를 했지만 EU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리 제재 이후 중국이 유럽 의회 의원에 대한 보복 제재를 강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옹호했고 EU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가세를 가하면서 EU와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는데요. 또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IRA 법안, FEOC 세부 사항을 통해서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막고 있는데 EU에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막는다면 중국이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배터리의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이 목적이 중국 내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EU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급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숙이는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위안, 한화로 7,353조를 넘은 상황이라고 국무원 산하재정부가 밝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방역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위기,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급감이 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까지 제재가 강화된다면 중국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양보를 통해서 유럽과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K배터리 소재 기업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EU와 중국과의 평화적인 회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 얘기는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에는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날에는 NC소프트의 TL이라는 게임 출시가 있고요. 게임 출시 이후 게임의 후기, 퀄리티, 접속자 수를 보고 세론의 영향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NC소프트 가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해서 환경부주도 댐건설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건설 관련주를 봐야 되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제가 과연 이 일정을 매매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8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국의 유전자 교정 치료법, 유전자 감이라고도 하죠.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 일정은 12월 8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긴 하지만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해서 추세를 조금 더 강하게 바꿔줄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바이오 및 제약 기업들이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지지해줄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툴젠, 마크로젠, 제넥신, 인트론 바이오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매매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4일에 드디어
저의 연속적인 수익이 끝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한데요. 정신 차려라. 너 주식 잘하지 않는다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고 대충 보지 마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신 차리자 라고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익이 잘 날 때는 그 리듬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대한 그거를 길게 끌고 가야 본인의 계좌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인 매매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2월 첫째 주 리마인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가락 잘 붙들어 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